적과의 동침.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나요? 제가 이런 인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코를 드르렁 골아도 까딱 않고 한 침대에서 자려면 엄청난 내공이 필요합니다. 가끔씩은 떨어져 자도 괜찮은 게 부부 사이 아닐까요? 전 오늘 적과의 동침이란 주제로 부부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을 어렵게 했어요. 무려 70번의 선을 보며 엄마의 등골을 뽑았죠. 그렇게 엄선해서 고른 남편인데도 이상하게 결혼을 하고 나자 장점이던 것이 단점으로 둔갑하지 뭡니까?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저와는 달리 주도 면밀하고 완벽한 성향의 남편은 제 숨통을 번번이 막아버리는 뚜껑 노릇을 했으니까요. 저 사람이라면 내 구멍마저 따스하게 메워줄 거야 여겼는데 웬걸요. 제가 푸념 좀 할라치면 시작도 안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라며 자르지를 않나.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제 감정일랑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얼라 취급을 합니다. 애인 같은 남편을 원했는데 알고 보니 친정엄마 닮은 꼬장꼬장한 사감 선생을 모신 거지 뭡니까? 그러니 제 결혼 생활이 어땠겠어요? 벌써 20년 전이네요. 40세 때 전 큰 아들이 지랄한다는 뒷발질에 놀라서 홀로 서기를 해야겠다 결심했고, 그때 저의 정서적 밧줄이 되어준 것이 바로 시였습니다. 제가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작사 작곡을 해서 그런지 나의 열정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아이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란 걸 눈치챈 거죠. 그러나 막상 등단하고 나니 시인도 별게 아니라서 실망했고요. 제 열정을 담기엔 부족하다 싶더군요. 그래서 다시 도전한 게 웃음치료사 레크레이션 강사였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욕심이 커져서 방송 진행자 과정 수료를 하자 방송가엔 느닷없는 오디션 열풍이 불더군요. 7번의 도전 끝에 8번째로 경기방송 라디오 오디션에서 최고령자 DJ로 발탁이 됐죠. 지금에야 안 거지만 그때까지 전 인정 욕망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성공신화의 불나방이었고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에도 나오는 애벌레였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가 맡은 프로가 라디오 특강이란 주말 방송이라서 매주 인생의 멘토이신 강사님들을 만나면서 배울 수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강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바로 부부 코칭의 전설 친절한 수경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선생님 강연을 듣고 나니 물과 기름 같은 우리 부부에게도 살짝 희망이 보였어요. 사랑이란 가꾸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두면 잡초가 무성한 불모지가 된다는 걸 안 거죠. 제가 태어나 가장 잘한 게 있다면 2 아들을 낳은 건데 그 아들들의 아버지인 남편과 헤어질 게 아니라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주말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차는 그냥 두고 운동화를 신은 채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낯선 곳에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거죠.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아보기도 하고 연인들처럼 남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오이도에 지하철을 타고 가서 하트 모양 의자에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연인이 별건가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웃다 보면 정도 들고 오고 가면서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듣다 보니 생각도 닮아가더라고요. 그렇게 결론부터 말하라던 남편은 이제야 제 이야기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귀 기울여주는 친절한 남편이 되었으니 이거 기적 맞죠? 그 전까지 늘 남편이 말하면 균형을 잡는다며 아니야 로 초를 쳤는데
그게 얼마나 김새는 건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안 거지만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상대방의 비난 경보기를 울리지 않게 주의하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믿거라 하고 뱉어낸 말에도 기분 상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언젠가 둘째 언니가 넌지시 너희 부부를 보면 너무 애쓰는 게 보인다며 이젠 좀 편하게 그냥 살지 그러지 뭡니까? 그때 참 부끄럽고 민망했어요. 그렇지만 알았습니다. 진짜 건강한 부부들은 쇼윈도우 부부가 아니라 소닥 보듯 따로 또 같이 떨어져 있어도 통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 부족한 사랑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리하며 찾다 보니 성상담사 과정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성에 도전해보자 공부하다가 책임 상담원도 됐답니다. 상담을 잠시 하면서 저는 내담자보다 제가 더 많이 치유됐다고 생각해요. 성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나니까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남자들도 무거운 등짐 지고 가느라 힘들었구나 싶대요. 그래서 집 나가는 남편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를 배웅하듯 갑옷은 잘 챙겨 입었어? 화살이 날아와도 잘 피하라며 다독일 만큼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부부싸움은 늘 내 입장이란 사각의 링에서 상대를 볼 때 전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인을 이해하기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이럴 때 나는 저 사람을 처음 봤으며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빨리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지름길 같아요. 갈수록 남의 밑에 서는 걸 마치 지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이해가 점점 어려워지는 삭막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산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 위로만 솟구친 봉우리만이 아니라 깊은 계곡물 아닐까요? 계곡이 물을 품어 생명을 움트듯 말없이 살려내는 것들은 아래에 있지 위가 아닌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부부관계란 이래야 한다는 정답을 갖고 있습니까? 완벽한 부부상인 스위트홈의 환상 말이에요. 즐거운 나의 집의 가사처럼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환타지 소설을 적어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과감히 그동안의 정답이라 여겼던 그림을 모두 지우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의 사랑도 결말이 아닌 과정 아닙니까? 사랑은 쓰다만 편지요 부르다만 노래라는 가사처럼 순환선의 어느 지점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미우면 미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린 나름의 정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부 중에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주로 나를 중심으로 내 맘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맘에 안 들면 미워하는 조건부적 애착을 사랑이라 착각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애착은 관계를 망치는 잡초가 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사랑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사랑도 몸도 악기와 같아서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런 경지에 오르는 날이 올 겁니다. 양자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늘 같은 건 없습니다. 자연도 조금씩 변화되는 진화 아닙니까? 다만 호들갑스러운 드라마를 모방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부부가 그려내는 모습이 하나가 되기 위해 둘로 분리된 거라 크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미운 정 고운 정 쌓아가다 보면 측은지심이 절로 우러나올 만큼 우리의 영혼은 원래 하나로 출렁이는 소리이자 비침을 기억해낼 그날이 올 겁니다. 그동안 적이라 여겼던 내님은 원수가 아니라 나의 약점을 가장 잘 비추는 거울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란 기회의 순간들이죠.
모든 문제가 그렇듯 부부 문제도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답이라 생각하고 부드럽게 바라보면 마술처럼 행복이란 정답이 훤히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나를 깨우쳐줄 가장 큰 벗인 그대에게 저의 온정을 모아 존경을 보냅니다. 그대가 있어 제가 비침을 알았습니다. 그대가 있어 제가 사랑임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토닥이 김정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